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폭행 의혹이 불거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한 법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연수 비용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9에 황당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인력과 장비는 물론 구조에 드는 귀중한 시간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기가 빨라지면서 시민사회도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주장하며 지난 연말 이후 다시 한번 세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며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시기가 빨라지면서 시민사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노동, 종교계 모두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세를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종교계 인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내 5개 종단이 한자리에서 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연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달라도 대통령 비호 세력의 모렴치한 언행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저희 종교인들도 바라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도내 각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종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될 텐데 특검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게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까?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과 전주 관통로에서 열리는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북 시국회의도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100만 이상이 촛불을 들고 특검 연장과 탄핵을 확정지읍시다. 노동계와 학계, 종교계 모두 특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내일부터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트랙터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열어 탄핵안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학연수를 갔던 학생들이 인솔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자치단체나 학교 측이 홍보를 도운 데다 이 캠프의 연수 비용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20대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 연수는 지난해 설립된 도내 한 사단법인이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법인의 주소지로 가보니 법인 간판은 없고 한 여행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전했는데. 주소는 이쪽으로 있던가요? 주소지는 아직 이동됐고요. 이 여행사의 대표가 사단법인의 이사로 관여하면서 연수를 진행한 겁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인솔교사는 이 여행사 대표의 아들입니다. 연수 비용은 제대로 책정된 걸까? 해당 법인은 총 비용 390만 원 중 학생이 234만 원을 내면 나머지 40%는 법인이 지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머물렀던 현지 어학원에 비용을 문의해봤습니다. 필리핀으로요. 4주 동안 얼마 정도? 20명 이상의 경우에는 1인 내과를 220만 원 플러스 항공요금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학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자부담 금액인 250만 원 안팎. 사단법인 측이 40%를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지원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4주가 390이면 무지 비싼 거야. 누가 필리핀을 가. 보통 필리핀은 한 200만 원 전후반대야. 항공료 포함해서. 인솔교사 자격도, 연수 비용도 석연치 않은 어학연수였지만 학교들은 홈페이지나 문자로 공지까지 했습니다. 시군에서 각 학교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겁니다. 학교 측에 공문을 좀 보낸 적은 있어요. 자기들이 보조를 40% 해주고 자부담 60%를 한다. 내용이 좋다고 해도. 김제시에서는 심지어 설명회까지 열렸습니다. 학교 측과 자치단체의 홍보에 믿고 선택한 어학연수.
하지만 교육청은 물론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도청의 검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난립하는 어학연수에 관계기관들의 허술한 검증 절차가 맞물려 부품맘으로 떠났던 해외 연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문영표 이사장 구속 등 수뇌부 공백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개청식이 4월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5일부터 서울에 있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을 시작해 28일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개청식은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일단 조직 안정에 주력한 뒤 4월쯤 개청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네, 이번 시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오기까지의 우여곡절 많았던 과정들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당초 국민연금이나 부속기관인 기금운용본부는 전북 혁신도시로 내려올 공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으로 오려던 토지공사가 경남 진주로 가는 주택공사와 합쳐지는 바람에 행선지가 뒤바뀐 것입니다. 전라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자산이 가장 큰 공기업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끝내 경남 진주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노하고 실망한 도민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뜻하지 않게 전북으로 오게 된 국민연금공단은 이듬해 대선에서 집중 조명을 받으며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이 전북에서 핵심 공약으로 부상합니다. 기금운용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또 지역의 이익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헤드쿼터는 전주에 둔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지금 발의한 겁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 간 경쟁 속에 기금본부의 이전은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고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럼 LH를 빼앗기고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를 얻는 데까지 나온 손익계산은 얼마일까? 단순히 지방세나 임직원 수로만 따지면 경남 진주에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의 수나 혁신도시의 금융타운 조성 등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믿지는 거래는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타운의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지만 국제금융계의 금손인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이 전북의 산업구조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조선업의 고용을 지원하고 전북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 산업으로 투자합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에 대해 특별고용 지원업종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늘고 무급휴직자 지원 요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 5곳에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의 민간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남북에는 6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황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상대하느라 구급 인력과 장비는 물론 구조에 드는 귀중한 시간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낮 1시쯤 40대 남성이 전주 시내거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심정지환자로 의심한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현장에 나갔지만 곧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잠든 취객을 응급 환자로 오인해 출동했던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은 평소 단순 타박상 환자나 만취객 등 비응급 환자들에게 걸려오는 황당한 신고 전화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건이 하루에 한두 건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느닷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 출동 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119 상황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네, 삶에 의욕이 없어요.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병원 입원을 원하시는가요?
예, 죽으려고 지금 여기서. 지난해 7월 전주 우화동에선 70대 노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만취 환자들 때문에 구급차 이송이 막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상황을 쭉 들어보면서 비응급 같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 신고자가 계속해서 응급인 걸 주장하고 정말 응급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에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19 구급차 출동 규정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화재와 침수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위해 긴급 주거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집을 고치느라 임시로 거처가 필요한 시민들에겐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는 설 명절이 시작되던 지난달 27일 화재를 당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잠시 외출을 한 사이 화목 보일러에 불이 나 집 절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지만 행정의 도움으로 긴급 주거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너무 막막해서 앞이 안 보였고 근데 너무 고맙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전주시가 재난은 물론 재건축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임대주택은 2층 건물로 65제곱미터 안팎의 주거공간 4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2층 2개실은 화재나 침수 등 재난 재해를 겪은 가정이 무료로 한 달까지 머물 수 있으며 필요한 가전과 집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2개실은 한시적 주거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 330여만 원의 보증금에 월 6만 5천 원의 월세로 임대됩니다. 전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이제 운영되면서 필요가 있으면 좀 더 확대되고. 전주시는 구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임시 주거시설의 쓰임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올해 인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2만 800명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014년 3,000원에서 매년 500원씩 인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5,000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카페리가 증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군산 석도 간 카페리를 주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안건을 오는 8월 한중 해운회담에서 논의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 석도 간 항로의 증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실군 최초의 치즈 공장이 복원돼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부안군은 지역 특산물인 참뽕을 활용해 즉석 비빔밥을 개발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치즈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즈 50년사를 집대성합니다. 50년 전 지정환 신부가 성가리에 처음 세운 치즈 공장을 관련 자료를 수집해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치즈 테마파크와 연계해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 치즈 5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기증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이 참뽕을 활용한 비빔밥을 개발해 일반 음식점 등에 보급합니다. 참뽕 비빔밥은 오디를 이용한 고추장, 뽕잎 양념과 나물밥을 진공 포장한 컵밥과 일반 음식점용 레시피로 부안 참뽕의 외식산업 진출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뽕 비빔밥 개발과 더불어 뇌를 활용한 거라죽, 찹쌀과 뽕잎을 넣은 뽕빵 등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은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 등과 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무분별한 댐 개발로 생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환경 보전과 수질 개선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섬진강 수계에 4개의 댐이 건설되어서 하류 지역의 생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우리 섬진강 환경협의회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82개 군지역 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교 등이 주관한 평가에서 완주군은 으뜸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행정 서비스와 재정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복지와 미래세대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으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남원 춘향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남원시 일원에서 닷새간 열립니다. 올해 제87회 춘향제 기본 계획을 확정한 제전위원회는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놀이체험, 부대 행사 등 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감동과 사랑이 있는 축제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재개동 1000제곱미터가량과 돼지 700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실규명과 새만금 MOU 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특위는 앞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자료를 확보하고 투자 협약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MOU 체결 배경과 투자 무산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온주현 김재시 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자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옮겼다가 어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와 상황에 따라 당적을 옮기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전주 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춘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비리 연루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강영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진 사퇴한 전주 4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월 재보선에서는 완주군의회 라선거구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민 연극 라이어의 마지막 시리즈인 3탄 튀어가 오늘과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군민을 위한 뮤지컬 안나의 크리스마스가 모레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소울 하모닉 청소년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커플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창작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모레까지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나이는 같지만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는 스물스물전이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일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이 오늘까지 도교육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모레까지 소비자 전문 모니터를 접수받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시민공방을 개설하고 오는 2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악산 자락에 위치한 학전 정보화 마을이 온 가족이 함께 가꾸는 주말 농장을 선착순으로 분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며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 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무주 영하 8.5도, 전주 영하 4.6도까지 내려가 있으며 낮에는 3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